저도 실제로 소형 평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주 사무실 매출을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면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형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창업도 검토를 해봤어요. 실제로 20평짜리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손익 시뮬레이션 결과 되게 처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왜 소형 평수로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하면 힘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목차는 총 4가지입니다. 오늘 무료 특강으로 진행되고요. 첫 번째는 소형 평수 창업이 괜찮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작게 창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소형 평수가 결국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추천하는 유형이 있겠죠. 모든 거에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오히려 소형 평수가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형 평수 창업에 해도 되는 분들, 그런 케이스에 들어있으면 해도 되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소형 평수를 가지고 문의하신 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50평 건물의 소유주인데 공유 오피스 창업을 여기다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70평 이상이 돼야 그나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저한테 물어볼까요? 이분들은 왜 소형 평수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들도 찝찝하기 때문이에요. 평수가 좀 어느 정도 크다 하면 좀 긴가민가 그런 거 생각 안 할 텐데, 평수가 작으니까 여기에 수익성이 있는지 아니면 장기 지속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들의 속내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래요. 창업 비용을 최대한 내가 줄이고 싶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 창업의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간 투자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스크 낮은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니까 투자금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100평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하면 평당 200만원 창업 비용으로 하면 100평이면 2억 원이죠. 만약에 50평이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한 1억 원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창업 비용이 작으니까 리스크 낮은 사업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속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경우에 창업 비용을 줄이고 싶다, 이렇게 공유 오피스 뭐 하는데 2억 이상을 들이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차라리 에어비앤비나 쉐어하우스 같은 상품이 있어요. 이런 창업 아이템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되게 많죠. 지식산업센터 PF 위기라고 해서 지산도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다들 마피로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임차가 안 맞춰지죠. 공실이 많으니까 지산의 공실을 활용해서 공유 오피스를 소형으로라도 창업하려는 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일반 지산이 아닌데도 상가죠. 상가인데도 공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상가 소유주인데 공실이다, 몇 개월째 계속 공실이고 나갈 기미가 없다 하면 이런 곳에서도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비상주 사무실 매출에 대한 꿈이 있어요. 내가 소형 평수로 창업을 하든 100평에서 창업을 하든 비상주 사무실 매출이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소형 평수가 수익률이 더 높아지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요, 평수가 너무 작은데 아니면 여기는 진짜 공유 오피스가 아닐 것 같은데, 실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요, 정부에서도 요즘 제대로 허가를 잘 안 내주려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에도 어떤 자치행정구에서도 평수가 너무 작은 경우 인테리어를 잘 해놔도 여기는 방 한 개당 한 개씩 또는 2개씩 밖에 안 내드릴게요 라고 저도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어요. 결국엔 이거죠. 지식산업센터 소유주나 아니면 상가 공실 소유주분들 또는 창업 비용이 적은 분들이 보통은 작은 평수에서도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해도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공유 오피스 창업이 결국에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들이 창업하려는 이유는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는 공유 오피스가 아니라 오직 목적이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에서 공유 오피스 창업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사업이란 게 잘 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직 그들은 창업 비용을 줄일 생각을 합니다. 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도 새 거를 사지 않고 중고로 사시는 분들 있고요. 최대한 저렴한 책상하고 의자
그래서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한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소형 평수는 장기적으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갔어요. 저희 팀장님하고 카페를 갔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작은 평수의 카페랑 여기 왼쪽에 있는 큰 평수의 카페가 있죠.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작은 평수의 카페는 뭔가 답답하고 쾌적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카페보다 더 큰 평수의 카페를 갔습니다. 실제로도 이 큰 평수의 카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거예요. 규모의 경제 측면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같은 가격이나 아니면 비슷한 요금이라면 차라리 좀 더 큰 데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뭔가 덜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설명하면 이거예요. 10평, 20평짜리 공유 오피스는 대부분 인테리어도 대부분 안 해놓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 뭐 큐티클 책상이라고 하죠. 이런 뭐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저희 드림캐쳐스를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건 제대로 갖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저희 쪽으로 많이 옵니다. 실제로 이런 오픈형 데스크 위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가격을 보면 뭐 한 달에 10만원 또는 15만원 아니면 진짜 주변에 경쟁사가 없다. 그럼 20만원까지도 받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드림캐쳐스가 주변에 있어요. 저희는 1인실 내집 기준으로 보통 30만원, 33만원에서 한 35만원까지 받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희 쪽으로 옵니다.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요. 그래서 현재는 내가 소형 평수로 공유 없이 창업을 했는데 현재는 잘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같은 공유 오피스가 주변에 없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가맹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지점을 늘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희 같은 브랜드가 꼭 저희일 필요는 없겠죠. 좀 괜찮게 꾸며놓은 공유 오피스가 곳곳에 전국에 다 퍼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소형 평수가 결국 망하는 이유 두 번째, 투자금이 많이 들어요. 이건 저희의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1호점이 96평이었고요 2호점이 55평이었어요 평수 차이가 꽤 나죠. 그런데 창업 비용은 1호점 같은 경우는 평당 220만원, 2호점은 평당 24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에는 평수가 줄어들었죠. 평수가 줄어드니까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요. 이것도 인테리어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55평도 아니고 30평에서 창업을 한다면 평당 240이 아니라요 평당 3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뭐겠어요? 수익률이나 투자 회수 기간이 되게 안 좋아지고요 결국에는 비상주 사무실 매출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때문에 평수가 작아질수록 훨씬 더 창업 비용은 많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규모의 경제냐? 인테리어에서 왜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지 한번 두 가지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50평을 공사를 하든 100평을 공사하든 공기는 비슷합니다. 보통은 뭐 5주에서 6주 아니면 길어지면 7주까지 걸리기도 하죠. 디자이너나 현장 초장 같은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겠죠. 50평이든 100평이든. 그러니까 평 단가가 평수가 줄어들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작업자는요 1시간을 일해도 일당을 줘야 됩니다. 저희 사무점을 직영공사로 했었거든요. 제가 현장 소장이 돼서 각 공정별로 사람을 구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해가지고 작업자가 작업을 다 하고 임금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분을 다시 와서 작업을 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시간 요금이 아니라 일당을 줘야 됩니다. 1시간을 일하든 6시간을 일하든 똑같이 일당을 줘야 돼요. 이게 인테리어에서 거의 분물료처럼 지켜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1시간 작업량이든 6시간 작업량이든 인건비는 동일해요. 근데 어떤 공정에 따라서 어떤 공정은 2-3시간이면 끝나는 공정이 있고요. 어떤 거는 뭐 3-4일 걸리는 공정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규모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게 가장 커요. 뭐 수익률 내가 감안하겠다 그럴 수가 있는데 마지막 이유는 장기 지속성이 없어요. 왜냐? 현재는 우리 동네, 내가 창업하려는 지역의 동네에 상권이나 시장 조사만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언젠가는 공유 오피스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저희 같은 공유 오피스가 주변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진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소형 평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주 사무실 매출을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면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형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창업도 검토를 해봤어요.
실제로 20평짜리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토닉 시뮬레이션 결과 되게 처참합니다. 상주 사무실을 올 만실로 채워놔도요, 남는 게 얼마 없어요. 특히 제가 검토했던 매물은 올 창칙이 나오는 매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창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무실인데도 결과치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다 하면 나중에 이 주변에 큰 공유오피스가 생기면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은 거죠. 왜냐? 이거예요. 10평 후반대에서 공유오피스를 만들어봤자 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없어요. 진짜 회의실도 만들기 힘들거든요, 수익성 때문에. 그때 주변에 한 70평, 100평짜리 공유오피스가 생겼는데 거기는 회의실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뭐 라운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을 10평 후반대는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 되는 케이스를 전 못 봤어요. 저희 공유오피스, 저희 드림캐쳐스 주변에 소형 평수의 공유오피스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비어있는 사무실도 많고요. 한번 손익을 대충 계산해봐도 돈을 크게 벌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주변에 잘 된 경우 있던데요? 나 이런 거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아니면 내가 창업했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주변에 현재로서 괜찮은 공유오피스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요, 비상주 사무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소형으로 공유오피스 창업을 하면 결국에는 비상주 사무실 매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상주 사무실의 매출에 한계가 있고요, 가격을 결국엔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비상주 사무실에 의존을 하죠. 근데 소형 평수로 공유오피스를 운영했을 때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컨트롤이 들어온다, 조금 더 견제를 하고 있다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추천하는 유형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건물주 또는 상가 소유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월 순수입이 내가 적어도 돼요. 투자 회수 기간 뭐 4년, 5년 가까이 걸려도 되고 연 수익률이 뭐 10%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이 공실을 채워서 대출 이자나 관리비 정도만 뽑아먹어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저렴하게 창업을 할 수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마케팅 능력자, 진짜 저희처럼 온라인 마케팅을 되게 잘해요. 그러면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매출을 좀 어느 정도라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그나마 이제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형 평수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지자체는 소형 평수에 공유오피스 비상주 사무실이 많으면 잘 안 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 점은 어느 정도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소형 평수 공유오피스가 왜 장기적으로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스터디 카페 망한 자리에 공유오피스를 창업해도 될까? 즉 스터디 카페를 무권리로 인수해서 그 시설을 살려서 공유오피스를 창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